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공모주 청약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청약 제도 개편에 대한 금융위원회 발표는 작년 11월 말에 나왔는데 당시에는 이를 각 증권사들이 어떻게 적용할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영상 제작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1년 공모주 청약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어디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청약 개정의 개요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공개 시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방식 변경, 일반 청약자 물량 확대, 일반 청약자 청약 배정 절차 개선입니다. 먼저 비교적 간단한 2번과 3번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1번 배정 방식 변경 부분을 예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청약자 물량 확대 부분의 개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사주 조합 미청약 물량을 기존에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하였으나 이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둘째, 하이힐드 펀드 우선 배정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고 줄어든 5%를 일반 청약자에게 이전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었던 물량은 통상 20%였으나 이후에는 기존 하이힐드 펀드 5%와 우리사주 조합 미청약 물량을 포함해 25%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일반 청약자 청약 배정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중복 청약 금지.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다. 2번 투자자 보호 절차 강화. 상장 주관사들은 금융위원회 준법 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청약 물량의 배정과 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3번 증권신고서에 일반 청약자에 대한 배정 원칙을 기재해야 한다. 이 중 개인 투자자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사항은 여기 보이시는 중복 청약 금지 항목으로 이전에는 한 기업의 여러 상장 주관사가 상장을 진행할 경우에 독수 상장 주관사의 청약을 모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 곳의 상장 주관사를 선택하여 청약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청약자에 대한 배정 방식 변경 부분입니다. 근본 청약 제도 변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공부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금융투자협의회의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모 물량 중 일반 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며 구체적인 배정 방식은 주관 회사가 결정한다고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주관 회사, 즉 상장 주관사에서 관행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대한 청약 물량은 청약 증거금에 비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를 비례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비례 방식이 청약 증거금 부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청약 참여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한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 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서 근본 개정안을 통해서 일반 청약자 물량 배정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 그리고 나머지 절반 이하를 현행 증거금 기준 비례 방식과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등 방식이라 함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부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배정 방식이 있으나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균등 방식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바로 일괄 청약 방식, 분리 청약 방식, 다중 청약 방식입니다. 이 균등 방식에 대하여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청약 방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신청하되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고 남은 절반을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분리 청약 방식은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A군의 경우에는 균등 배정 물량, 그리고 B군의 경우에는 비례 배정 물량을 사용하여서 아예 A군과 B군을 나누어서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을 선택하여 참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중 청약 방식은 분리 청약 방식의 일괄 청약 방식을 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A군과 B군에 나뉘어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은 동일하나 분리 청약 방식의 A군에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10주, 20주, 30주 이런 식으로 원하는 수량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고 B군은 동일하게 청약 수요 기준한 비례 배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주관사들은 이러한 균등 방식뿐 아니라 균등 방식의 취지를 만족하는 자체적인 방식을 사용해도 무관하나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증권사들은 모두 일괄 청약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청약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에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한다면 굳이 다른 균등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균등 방식이라 한다면 이 일괄 청약 방식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 균등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삼성증권에서 1월 20일 날 공지한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방식 변경 안내입니다. 보시다시피 일괄 청약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총 100주 공모이고 일반 청약자가 5명 이서 10주, 20주, 30주, 40주, 50주를 청약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물량 중 50주에 대해서는 50%인 50주에 대해서는 균등 배정분으로 10주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50주에 대해서는 균등 배정분을 제외한 청약 수량을 비례 배정 방식으로 배정하여 최종 배정된 물량은 5명의 청약인이 각각 10주, 15주, 20주, 25주, 30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예시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이고 우리는 균등 방식의 적용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21일과 22일에 청약이 진행되었던 솔로엠사의 배정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솔로엠사 청약 물량 중 삼성증권에게 배정된 물량은 총 64,000주입니다. 만약 청약자 수가 이 물량의 50% 미만인 32,000명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그 예시와 같이 배정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청약자 수가 32,000명을 초과하고 64,000명 이하이다. 이럴 경우에는 청약자 1명당 한 주를 배정하고 남은 수량에 대해서만 비례 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균등 방식이 50%를 초과하여 50%에서 100% 사이로 결정이 되고 비례 배정 방식의 비중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드문 케이스이긴 하나 청약자 수가 64,000명을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비례 배정 물량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물량이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배정이 되되 추첨으로 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청약에 참여한 인원은 51,527명이었고 이에 따라 2번 안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은 총 80.5%로 결정이 되었고 비례 배정 물량은 19.5%입니다. 이에 따라서 1,700주 미만의 청약자는 한 주에 배정 물량을 받을 수가 있었고 1,700주 이상 청약자부터는 2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400주 이상의 청약자만이 3주를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워낙 청약 물량이 작았던 케이스라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우리는 2가지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균등 배정 물량은 50%가 아닌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비례 배정 물량 대비 훨씬 많다. 두 번째,
많은 청약 증거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이른바 큰손들의 기대 배정 물량이 훨씬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근본 청약제도 개정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았을까요? 먼저 정부는 근본 제도 개정으로 빈익비 부익부로 대표되는 부의 쏠림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B2, 즉 대출과 마통을 통해 연끌 참여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부채 비중 감소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장 주관사와 상장사는 큰 유불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상장 주관사는 준법 감시인 사전 승인이 필요해진 점, 상장사의 경우 기관 투자자 비중이 감소하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변경 사항이 있긴 하나 실제 업무 내용이나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기존 하이힐드 펀드에 배정되었던 10%의 청약 물량이 5%로 감소하면서 해당 펀드를 운용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균등 방식과 배정 물량 확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익을, 그리고 기존 비례 방식을 통하여 많은 베니핏을 누려왔던 이른바 큰손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과 큰손들의 몫을 떼어서 개인 소액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약제도 변경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펀드 감축분 배정은 1월 제출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1월 청약 기업들은 기존 방식과 교전 방식이 혼재되어 사용이 되었고 아마 2월에도 일부 종목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상장주관사 홈페이지나 종목 분석 영상 등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복 청약이 금지되고 균등 방식이 도입되면서 10주, 20주를 신청하는 인원들 역시 일부 물량을 배정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증권사 계좌를 사전에 생성해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투자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보다 기대할 수 있는 배정 수량이 많이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례 방식으로 배정되는 물량을 노릴 수가 있으니 종전과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시게 될 것으로 보이고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균등 배정 방식을 노려서 10주에서 50주 정도의 소량만 신청하시는 방식이 훨씬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비례 배정 물량의 경우에는 허들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금액을 넣어봐야 물량을 배정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마통이나 대출 등을 이용해가면서까지 참여를 하는 것을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 상장 주관사를 통해 진행되는 공모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목이라 할지라도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는 어느 증권사에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균등 배정 물량이 3주가 될지 5주가 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별 경쟁률을 잘 살펴서 어떤 주관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할지 결정하시는 방향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계좌를 만들어서 다 참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맞는 말이죠. 균등 방식에 따라서 한 명이 참여해서 5주를 받는다면은 4명이 참여하면 20주를 받겠죠. 다만 이 부분은 증여세나 혹은 다른 이슈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아니지만 다소 편법에 가까운 부분이라 썩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점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공모주 청약 제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청약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제가 예상했던 내용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때그때 수정할 사항이나 더 말씀드릴 사항이 발생하면은 다시 영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